근데 정말 그 자유한국당이 이제 국가 보이콧하고 불참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죠. 어땠어요? 너무 작년에도 첫 일주가 그랬잖아요. 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동해시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들만 국감을 진행해서 정말 질의 충분히 하고 네. 예, 뭐 10분씩 했습니다. 10분씩 3번. 네. 야, 충분히 하고 우리가 질문할 거 다 질문하고. 돌아오셨는데 피켓 들고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냐고. 좀 더 쉬시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자유한국당이 거부하던 날 그날 안타깝게도 현장 실사를 갔었어요. 그래서 진천으로 선수촌이 옮겼거든요. 태릉에서. 그래서 거기 가고, 그다음에 평창 방문하고 그랬었는데, 그날이 질의하는 날이었으면 정말 신났을 텐데, 참 아쉬웠습니다. 저희 국토위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장 시찰 가고, 자료 정리하는 날 이제 그때 보이콧을 해갖고, 실제 진행 때는 이제 참석은 했었는데, 이런 건 있어요. 보니까, 우리도 이제 야당하다 여당해 보니까 약간 좀 포지션을 할 때 가끔 헷갈리기도 하는데 저쪽은 많이 헷갈리셔갖고 그렇죠. 네. 오후쯤 되면 보충 질의 그만하고 끝내자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오죽하면 야당 맞냐 그랬더니 솔직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야당 준비 안 된 것 같습니다. 참여해도 뭐 그렇게 아주 뭐 강력한 압박은 못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도 여당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 기질이 이번 남아 있어서 국정감사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몇 개월 안 됐고 사실 이제 뭐 5개월 동안 우리가 뭐 새로운 뭐 문제점을 우리 여당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하겠는데 정말 지금까지 잘해오셨잖아요. 이제 국감의 모토가 적폐청산, 그리고 민생 실현, 안보 우선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적폐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박안주 선배 같은 경우는 상임위가 농해수위 세월호 관련해서 엄청나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공격을 했고 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슈도 만들어내고 이랬습니다. 생각해보면 9년 넘는 기간 대 5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실제적인 야당일 수밖에 좀 없는 국감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완승했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존재감조차도 없었죠. 보이콧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의원회관에서 보면은 우리 당이 이제 한쪽으로 쭉 그 의원실들이 있고 그 맞은편들이 자유한국당이잖아요. 그래요? 네, 저희 3층은 그런데요. 밤에 불 켜 있는 거 보면 너무 극명한 대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쪽들 방에서는 뭐 컵라면 냄새, 막 치킨 냄새, 막 이러면서 막 늦게까지 막 치열하게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고 그 여당은 특히 야당은 그죠. 긴 그 추석 연휴 동안 와 보면은 그 앞에 막 서류들 쌓여 있고 USB 담긴 봉투들, 그러니까 부처에서 갖고 온 것도 쭉 쌓여 있고 저 인간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는 그 종합 감사할 때 밤 9시 반인데 저희 12명이거든요. 교문이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12명 쫙 앉아 있고 자유한국당 11명 중에서 2명 앉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증거 사진을 찍어 가지고 SNS로 광범위하게 돌렸죠. 잘하셨습니다. 12대 2. 일단은 이번에 자한당이 국감 내내 메뉴로 삼았던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적법하냐, 그거 왜 조사하냐, 뭐 그런 류의 트집 잡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아직도 그렇게 그런 데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그거 갖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둑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당신 뭐 도둑 잡는 라이센스 있어? 막 그러면서 시비 거는 거랑 이거 비슷한 거 아닌가. 정말. 당신 경찰이야? 찍내봐 이거잖아. 그렇죠. 거의 그런 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을 정도. 근데 정말 그냥 한 번 슬쩍 언급하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근거 법령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그 진상조사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몇몇 하나하나 자격 조건을 가지고 따지고 뭐 등등. 정말 도를 지나치게 이번에 우리 계속. 박경미 의원님은 백남기 어르신 그 사인 관련돼서도 많은 문제 제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인 서울대학병원 원장한테 보다 그 지금 이제 서창석 원장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왜요? 물러나라고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냈는데 서창석 물러가라. 물론 이제 우리 여당과 야당이 물러가라는 이유는 다르죠. 저쪽에서는
그 사인을 번복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이제 경로에서 책임지고 물러가라는 거고 이유는 다르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어요. 서창석 나가라는 거. 근데 지금 서울대 병원 이사회의 이사장이 서울대 성낙인 총장이거든요. 그래서 3분의 2의 요구가 있으면 이사들 그러면 이제 해임을 건의하는 이사회를 열 수가 있어서 그거를 개최하겠다는 답을 얻어냈어요. 근데 좀 있다가 또 말 바꾸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압박은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역사교과서 그 진상조사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딴지거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보면서 저는 또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은요. 반민특위 있잖아요. 그 일제 강점기에 친일파 반민족 행위를 조사했던 그 반민특위. 그게 제대로 활동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그 반민특위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여러 차례 발표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당시 국회의원들이 또 반민특위 활동이 사회 불안과 불안감을 조성한다.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를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었잖아요. 꼭 그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했던 그 자들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그 진상조사를 그 막는 자유한당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굉장히 표정은 안 그런데 이 말 내용 보면 제일 살벌해. 그런가요? 예. 반민특위의 교훈처럼 우리가 약하면은 그 정당성이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역사교사 관련해서 뭐 익히 짐작했던 바인데 정말 전방위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교 행랑 있잖아요. 그 외교 행랑에다가 뭘 실어서 보냈냐면은 국정교과서 홍보 자료를 실어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각 제외 공간들, 대사관들, 영사관들 통해서 또 제외 문화원 통해 갖고 뭐 샌프란시스코, LA 이런 데서 관제 데모도 하고 또 관제 성명도 발표하고 이런 정황들이 이제 공문들을 통해서 다 드러났고요. 뭐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 교육부가 참 무능한데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있어서만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했더라.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박경미 의원님, 저도 교문위 때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할 때 우리가 막 어디선가 작업한다 그래갖고 찾다가 동숭동에 그 외교교육원인가 뭐 맞습니다. 그런 데에서 뭘 한다 그래갖고 우리 당시 교문위 19대 그 말의 의원들이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문을 다 잠궈놓고 이제 못 오게 하고 우리가 오히려 뭐 주거 침입을 하니 어쩌니 해서 막 적반하장 나왔던 생각을 나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뭔가 자료도 모여 있고 TF가 거기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힘이 부족해서 그 당시에 그 박근혜 정부 하였기 때문에 그걸 실체를 결국을 찾아내지 못했는데 거기서 작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거기서 작업하고 교문수석실 1일 회의에 보고하고 수시 보고했던 그런 기록들이 이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죠. 윤관석 선배님은 선생님 선배님은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힘을 빌려야 되니까. 그래. 쇠문이 너무 셌었던 거죠. 그렇죠. 뭐. 여러 겹겹이 갔다가 우리를 갖다가 이제 가로막고 있어갖고 저희가 차막을 뚫지 못했는데 너무 그때 분하고 그러더라고요. 역사 교과서가 여기서 조작되고 있는데 역사가 그때도 청와대하고 뭔가 교신하기 위해서 그 동숭동 쪽에다가 있는 외교부 산하 기관 건물을 썼다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았는데 그 이상을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발을 구르고 이제 분인통이 터지고 했는데 이번에 다 드러났군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뭐 막힐 때는요. 우리 국회 뚫어뻥 유성곤 의원님 부르세요. 잘 뚫을 거야. 윤관석 선배님 불러요. 윤관석 선배님이 요새는 헐크가 되셔가지고 다 힘이 있으시니까. 아침마다 운동하시잖아요. 그렇죠. 전직 경찰관들의 단체 경우회요. 경우회가 관제 데모를 벌려주고 그 대가로 청와대가 경우회에 이권 사업을 챙겨줬다. 주거니 받거니 했다는 건데 이것도 또 밝혀내셨다고요. 말씀드리면 그 경우회가 이제 전직 경찰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경우회가 경우가 없었군요. 경우가 정말 없었는데 이분들이 경찰병원 강동구에 있는 경찰병원에 장례식장을 하겠다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직접 대통령이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오다를 내려요. 경찰병원 장례식장을 허용해 주라고. 그 금싸라기 사업인 거잖아요. 굉장한 사업이죠. 이권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뭐 세월호 때나 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경우회에서 이제 관제 데모를 아주 적극적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그런 문건들을
저희가 이번에 찾아내서 네. 공개했던 내용입니다. 아, 네. 잘하셨네요. 뭐 전형적인 정말 적폐 예. 생산 문제죠. 그건 하셨네요. 또 네. 부산 LCT 쪽까지 이게 뭐 외연을 확장하셨네요. 그러니까 뭐 LCT는 서병수 시장하고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근데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LCT 문제가 뭐 부산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한테 그 청와대 형도한 전 정무수석도 네. 이미 구속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보면 그 매체에서 LCT 문제를 자꾸 토착형 비리라고 축소시키고 있어요. 저는 이 사건을 제가 깊게 들여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권력형 비리다. 지역의 뭐 시장, 뭐 구청장 한두 분이 이 대형 비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인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LCT 주변 도로를 이제 그 갑자기 큰 100층짜리 빌딩이 오면 그 자동차들이나 유동인구들이 많아지면서 도로를 확장하게 되잖아요. 그게 300m, 600m, 900m 이렇게 해서 다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이 있는데 LCT 주변 300m의 도로 확장비가 약 한 300억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원래 LCT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갑자기 어느 순간에 부산광역시랑 해운대구청이 그 300억을 부담하게 된 거예요. 예.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저희가 이제 또 찾아내서 예. 그걸 밝혀냈고 이제 SBS에서도 뭐 집중 보도해줘서 네. 아마 LCT 문제는 그냥 덮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계속 제보를 듣고 추적하고 있고요. 네. 내년 지방선거하고도 또 네. 맞물려 있으니까. 네, 좀. 우리 윤관석 의원님 제가 이번에 스마트 시티 네. 정말 그쪽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유정복 시장님이 뭐 너무나 잘하실 거예요. 윤관석 의원님은 지난 선거 기간에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 측근, 박근혜 대통령의 뭐 사업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검다 스마트 시티 사업이 안종범, 박근혜, 최진실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더니 아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최순실이요. 최순실. 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안종범이랑 네. 우리 유정복 시장이랑 같이 사우디를 같이 가더라고요. 네, 두바이 갔어요. 네, 두바이 같이 가서 2015년 3월. 네. 그리고 대통령이랑도 같이 가요. 셋이. 안종범, 박근혜, 유정복 시장. 예. 그리고 돌아올 때는 인천시에서 대통령이 아랍 순방에서 큰 선물을 받아왔다. 그게 이제 검다 스마트 시티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네. 뭐 4조짜리 그 투자 해외 자본 유치를 유치를 했다 했다.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다급하고 이제 대통령의 순방 실적으로 부풀려고 했는지 그거를 같이 동행했던 인천시의 뭐 경제청 관계자라든지 투자 담당자들도 아니고 네. 대변인도 아니고 자기의 국내에 있던 6급짜리 비서관이 그걸 직접 브리핑을 합니다. 그걸 네. 갖다가. 그래서 제가 왜 이 사람을 시켰냐. 같이 갔던 사람들이 하거나 그러면 되지. 그랬더니 뭐 급해서 그냥 다 외국에서 했다는데 저도 뭐 대변인 생활 많이 했지만 거기서 또 발표하면 다 되는 건데 그렇게 네. 급하게 4조짜리 해외 자본 유치했다고 발표를 했지만 1년 만에 국제사기국으로 거의 드러나서 획기 들었어요, 지금. 예, 그래갖고 그 사업은 실패했고 그 인천 시민의 혈세가 몇백억이 지금 예, 감사원 이제 금융 비용만 해서 한 뭐 100억 이하로 나왔습니다만 더 감사해 보면은 더 많은 그러니까 공식적인 게 거의 100억 가까이 돼요. 예, 그리고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원래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던 검단 도시 개발이 중단됐었거든요. 네, 사실상에서 그것까지 한다면은 더 큰 손실이 왔고 더욱더 인천 시민들은 인천시가 앞장서서 국제 사기에 가깝게 이 사업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상처를 받았는데 네네. 더 놀라운 것은 사과를 해도 사과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유화를 떠나서 이 사업이 차질을 빚고 결국은 두바이 자본 유치는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유감 표명과 사과를 해라 했더니 마지못해 할 정도. 그것은 본인이 그렇게 지극히 모셨던 박근혜 대통령하고 똑같습니다. 사과하는 부분에. 그러면 우리 윤관석 의원님이 보실 때는 이 스마트 시티, 검단 스마트 시티가 이제 그 두바이에 있는 뭐 왕자들의 그 자본이 원래 들어오기로 했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스마트 시티가 들어온 게 아니라 스마트 시티 코리아라는 아주 작은 자본의 회사가 들어오면서 두바이 네. 코리아 뭐 작은 아주 자회사의 SPC 같은 거 자본금으로 50억밖에 안 되는 게 와서 그래서 이제 담보도 안 주고 그래서 담보가 안 돼 갖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뺏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건은 거죠. 유정복 시장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대통령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뭐 둘 다 관계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볼 때는 대통령 순방 때 그 실적 중에 하나로 발표가 됐던 것이고 그 이후에 좀 더 진지하게 협상만 해봤어도 그 얼마나 신뢰가 없는 그런 그 협상의 내용이었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이미 발표해버리고 나서 그걸 그대로 밀고 가다가 1년 가까이 가서야 이제 두 손을 들고 시민들에게 손실을 끼친 그런. 근데 제가 근데 네. 그 뉴스를 팔로우업을 제대로 못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부산 LCT는 많이 그 뉴스화 됐잖아요. 네. 근데 검단 스마트 시티는 그 정도까지 심각한 일인지는 제가 별로 박근혜 뉴스에서 정부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아니 네. 근데 이번에 많이 보도가 됐나요? 제가 예, 너무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심각한 일이. LCT는 검찰에서 수사도 했고, 예. 아까 현기현 전 뭐 정무수석이 관련됐다고 해서 뭐 구속됐죠. 구속도 되고 또 배덕광 전 네, 뭐 네. 그 새누리당 의원께서도 뭐 연루됐다고 구속이 아마 돼 있고 뭐 네, 이런 네. 사건이다 보니까 더 커졌고 네. 여기는 이제 감사까지만 이제 앞으로 더 터져 부분적으로 나올 했기 건가요? 때문에 근데 너무 한심해. 여러 가지 의혹은 제기가 됐습니다. 저희도 국감에서 물어봤지만 예. 그 최순실과 관계가 있다는 보도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해봐랐더니 자기는 뭐 아니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이 부분이 저는 좀 감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국감장에서도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네. 제가 예. 이제 행안인으로서 전 지자체 쪽을 많이 나가잖아요. 대구시에, 이제 대구광역시에 가서는 이제 권영진 네. 그 대구시장. 그 지역은 이제 하수 슬러지 처리라는 게 있는데 그 사업체 선정에 굉장히 많은 의혹이 있어서 얘기를 했고요. 뭐 부산은 서병수 시장의 LCT, 인천은 유정복 시장의 스마트 시티. 그래서 도시마다 돌아가면서 예. 한 건씩 하셨군요. 정말 그 적폐라는 것이요. 네. 특히 저희 지방정부 말고 네. 자유한국당 지방정부는 너무나 많은 토 세력과 유착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정말 직감하고 왔어요. 정말 다 그쪽 광역단체장인 도시들이네요. 그러니까 하수 슬러지 처리 사업체 선정 문제는 권영진 시장은 절차를 밟았다. 그러니까 그 대구 광역시의 시의원들이 한 30분이 원래 반대를 하다가 마지막에 설득을 당해서 통과를 시켜주는데 구성을 보니까 26명이 자유한국당이에요. 2명이 바른정당이야. 1명이 그 조원진의 무슨 당이죠? 애국당이야.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29명이 자유한국당이에요, 몸통이. 그러니까 시장이 딱 한마디 딱 하니까 설득돼서 통과시켜준 거죠. 아, 그러니까 부산, 대구, 인천 다 다음 지선에서 우리가 빨리 갖고 와야 돼요. 지방선거, 네. 정말 지방분권, 우리 지방선거에서 압승해서 더 이상 이제 이런 토착비리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정말로 그 자유한국당 인사들이 장악한 게 저희 이제 국립대학병원도 교문이 소속인데요. 14개 국립대병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감사가 비어 있는 데가 2군데 있어서 12개 군데 중에서 10군데가 네. 자한당 골수 인사들이 다 감사를 맡고 있더라고요. 네, 네. 국립대병원. 근데 네. 감사 자리가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네. 1억 넘는 연봉을 받는 네. 그런 꽃보직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해도 너무 해먹는다 이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거 왜 조사하냐 뭐 그런 류의 트집 말도 안 되는 잡기였어요. 소리네. 아직도 그렇게 그런 데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거 갖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둑을 잡았어요. 네. 그랬더니 당신 뭐 도둑 잡는 라이센스 있어? 막 그러면서 시비 거는 거랑 이거 비슷한 거 아닌가. 그렇지. 정말 당신 경찰이야? 예, 찍내봐 네, 이거잖아. 그쵸, 예. 거의 그런 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을 정도. 근데 정말,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슬쩍 언급하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네. 그 근거 법령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 진상조사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몇몇 하나하나 자격 조건을 가지고 따지고 뭐 등등. 정말 도를 지나치게 이번에 우리 계속. 박경미 의원님은 백남기 어르신 그 사인 관련돼서도 많은 문제 제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 그 사인. 서울대학병원 원장한테. 보다, 예. 그, 지금 이제 서창석 원장이 네.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왜요? 물러나라고.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여야가 같은 네. 목소리를 냈는데 네. 서창석 물러가라. 물론 네. 이제 우리 여당과 야당이 물러가라는 이유는 다르죠. 저쪽에서는 그 사인을 번복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이제 경로에서 책임지고 물러가라는 거고 이렇게 이유는 다르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어요. 서창석 네, 네. 나가라는 거. 근데 지금 서울대 병원 이사회의
이사장이 서울대 성낙인 총장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3분의 2의 요구가 있으면 이사들 네. 그러면 이제 해임을 건의하는 이사회를 열 수가 있어서 네. 그거를 개최하겠다는 답을 얻어냈어요. 네. 근데 좀 있다가 또 말 바꾸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압박은 이 때문에 우리가 더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박안주 선배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임위가 네, 농해수위 농해수위. 세월호 관련해서 네. 엄청나게 했습니다. 예, 네. 엄청나게 공격을 했고 네. 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슈도 만들어내고 이랬습니다. 생각해보면 9년 넘는 기간대 5개월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야당 실제적인 야당일 수밖에 좀 없는 우리 같은 국가였는데 이번에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완승했다고 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존재감조차도 없었죠. 보이콧까지 했으니까. 네. 그리고 의원회관에서 보면은 우리 당이 이제 한쪽으로 쭉 그 의원실들이 있고 그 맞은편들이 자유한국당이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예, 저희 3층은 그런데요. 밤에 불 켜 있는 거 보면 너무 극명한 대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쪽들 방에서는 뭐 컵라면 냄새, 막 치킨 냄새, 막 이러면서 막 늦게까지 막 치열하게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고 그 여당은 뭐 그 특히 야당은 그죠. 긴 그 추석 연휴 동안 와 보면은 그 앞에 막 서류들 쌓여 있고 USB 담긴 봉투들, 그러니까 부처에서 갖고 온 것도 쭉 쌓여 있고 저 인간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는 그 종합 감사할 때 밤 9시 반인데 저희 12명이거든요. 교문이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12명 쫙 앉아 있고 자유한국당 11명 중에서 2명 앉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증거 사진을 찍어 가지고 SNS로 광범위하게 돌렸죠. 잘하셨습니다. 12대 2. 일단은 이번에 자한당이 국감 내내 메뉴로 삼았던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적법하냐. 그건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역사 교과서. 예, 그 진상조사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딴지거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보면서 저는 또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은요. 반민특위 있잖아요. 네. 그 일제 강점기에 친일파 반민족 행위를 조사했던 그 반민특위. 네. 그게 제대로 활동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그 반민특위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여러 차례 발표하기도 네. 했었죠. 네. 그리고 당시 국회의원들이 또 반민특위 활동이 사회 불안과 불안감을 조성한다. 네.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를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었잖아요. 꼭 그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했던 그 자들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그 진상조사를 그 막는 자한당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굉장히 표정은 안 그런데 이 말 내용 보면 제일 살벌해. 그런가요? 예. 반민특위의 교훈처럼 우리가 약하면은 네네. 그 정당성이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역사교사 관련해서 네. 뭐 익히 짐작했던 바인데 정말 전방위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교 행랑 있잖아요. 네. 그 외교 행랑에다가 뭘 실어서 보냈냐면은 국정교과서 홍보 자료를 실어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각 제외 공간들, 대사관들, 영사관들 통해서 또 제외 문화원 통해 갖고 뭐 샌프란시스코, LA 이런 데서 관제 데모도 하고 또 관제 성명도 발표하고 이런 정황들이 이제 공문들을 통해서 다 드러났고요. 뭐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 교육부가 참 무능한데 네.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있어서만은 정말 열과 근데 정말 그 자유한국당이 이제 국감 보이콧하고 불참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죠. 어땠어요? 너무 작년에도 첫 되나요? 일주가 그랬잖아요. 네. 저희들도 신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 동해시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들만 국감을 진행해서 정말 질의 충분히 하고 네. 예, 뭐 10분씩 했습니다. 10분씩 3번. 네. 야, 충분히 하고 우리가 질문할 거 다 질문하고. 돌아오셨는데 피켓 들고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냐고. 좀 더 쉬시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자유한국당이 거부하던 날 그날 안타깝게도 현장 실사를 갔었어요. 그래서 진천으로 선수촌이 옮겼거든요. 태릉에서. 그래서 거기 가고 그다음에 평창 방문하고 그랬었는데 그날이 질의하는 날이었으면 정말 신났을 텐데 참 아쉬웠습니다. 저희 국토위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장 시찰 가고 자료 정리하는 날 이제 그때 보이콧을 해갖고
실제 진행 때는 이제 참석은 했었는데 네. 이런 건 있어요. 보니까 우리도 이제 야당하다 여당해 보니까 약간 좀 포지션을 할 때 가끔 헷갈리기도 하는데 저쪽은 많이 헷갈리셔갖고 그렇죠. 예. 오후쯤 되면 보충질의 그만하고 끝내자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오죽하면 야당 맞냐 그랬더니 솔직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야당 준비 안 된 것 같습니다. 참여해도 뭐 그렇게 아주 뭐 강력한 압박은 못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도 여당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 기질이 이번 남아 있어서 국정감사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몇 개월 안 됐고 사실 이제 뭐 5개월 동안 우리가 뭐 새로운 뭐 문제점을 우리 여당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하겠는데 정말 지금까지 잘해오셨잖아요. 그 이제 국감의 네. 모토가 적폐청산, 네. 그리고 민생 실현, 네. 안보 우선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적폐를 드러내야 되기. 성을 다해서 일을 했더라. 이런 거를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박경미 의원님, 저도 교문위 때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할 때 우리가 막 어디선가 작업한다 그래갖고 예, 찾다가 동숭동에 그 외교 교육원인가 뭐 맞습니다. 그런 데에서 뭘 한다 그래갖고 우리 당시 교문위 19대 그 말의 의원들이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문을 다 잠궈놓고 이제 못 오게 하고 우리가 오히려 뭐 주거 침입을 하니 어쩌냐 해서 막 적반하장 나왔던 생각을 나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뭔가 자료도 모여 있고 TF가 거기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힘이 부족해서 그 당시에 그 박근혜 정부 하에였기 때문에 그걸 실체를 결국을 찾으려지 못했는데 거기서 작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거기서 작업하고 교문수석실 1일 회의에 보고하고 수시 보고했던 그런 기록들이 이제 지금 다 드러나고 나왔습니까? 있죠. 네. 예. 윤관석 선배님은 이제 선생님 선배님은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힘을 빌려야 되니까. 네, 그래요. 쇠문이 너무 셌었던 거죠. 그렇죠. 뭐 여러 겹겹이 갔다가 우리를 갖다가 이제 가로막고 있어갖고 저희가 차막을 뚫지 못했는데 너무 그때 분하고 그러더라고요. 역사 교과서가 여기서 조작되고 있는데 역사가 그때도 청와대하고 뭔가 교신하기 위해서 그 동숭동 쪽에다가 있는 외교부 산하 기관 건물을 썼다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았는데 그 이상을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발을 구르고 이제 분인통이 터지고 했는데 이걸 다 드러났군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뭐 막힐 때는요. 우리 국회 뚫어뻥 유성곤 의원님 부르세요. 네, 잘 뚫을 거야. 윤관석 선배님 불러요. 윤관석 선배님이 요새는 헐크가 되셔가지고 다 힘이 있으시니까. 네. 아침마다 운동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전직 경찰관들의 단체 경우회요. 네. 경우회가 관제되면